이제 좀 각도가 잡히는 것 같아서 지금 잡아볼게요.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 뭐 다들 아실 건데요. 이 시집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필사라 그러죠.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한번 써봤는데요.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처음 나오는 인데시인데 옛날에 국어 공부하던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또 기형도는 뭐 언제 읽어도 좋으니까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당연히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학습지 이런 거 나눠주고 이제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잘 못하니까 이제 갖고 오는데 그 보면 이제 내용이 이래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시에서 이제 화자는 누구냐? 화자는 이미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자기 어린 날에 그 기억을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소재는, 제재는 유년 시절. 약간 그 슬펐던 가난했던 그런 유년 시절이 되는 거고요. 주제는 뭡니까? 그때 자기가 느꼈던 외로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엄마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적 화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시적 화자가 1년에는 그러니까 시적 화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년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뭐 초등생, 중등생 이런 느낌이고요. 2년은 과거를 회상하는 성인인 이제 남자 화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년의 시점에서 1년을 회상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의 내용을 보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열무를 팔러 갔을까요? 아마 농사 지은 거를 안 오세요. 기다리는데. 해는 이미 졌죠. 자기는 어떻습니까? 찬밥처럼 방에 담겨. 보통 이제 밥이라는 것은 밥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나를 비유를 찬밥에 했으니까 내가 방에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이런 정황은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는 정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용도가 이제 엄마 기다리면서 이제 시적 화자죠. 엄마 기다리면서 오락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숙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세대를 갔겠지만 자,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해도 엄마가 안 오고 엄마가 오실 때 발걸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엄마도 그랬지만 집에 올 때는 장을 이렇게 봐갖고 온단 말이에요. 진짜 요즘은 다 집 앞까지 다 배송을 해주지만 옛날에 그 장을 다 어떻게 봤을까? 특히 무나 감자 이런 거 뿌리 채소들은 되게 무겁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그거를 다 들고 오시니까 어머니의 발걸음이 배춧잎 같다.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고 뭐 여러분들은 요즘 채소라 하면은 뭐 양상추 이런 거 잎채소들 떠올리시겠지만 우리의 대표적인 잎채소는 배추. 근데 이제 그 배추도 알배기 배추는 작거든요. 예쁘고 주로 노르스름한 느낌을 주고 흔히 이제 김치를 담그는 용도의 배추는 이렇게 커다랗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깥은 다 이렇게 초록색인데 그냥 배춧잎보다는 한번 간을 한 그러니까는 소금물에 담궜거나 소금에 절인 배추가 생각나요. 터벅 이렇게 무겁고 육중하고 삶의 피로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이제 표현이 잘 된 거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이게 지금 들려야 엄마가 오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은 어둡고 컴컴해졌으니까 당연히 무섭죠. 이게 이제 화자의 어떤 이런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금간 창문으로 고요히 빗소리, 심지어 날씨까지 굳어가지고 비까지 이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적인 화자는 빈 방에 혼자 엎드려갖고 이제 훌쩍거리고 있는데 기용도 시인의 이제 전기를 떠올려 보면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죠? 누나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학원을 많이 다니지만은 뭐 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날이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견뎌야 되는 이런 날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하는 이제 그 과거 회상 풍경을 그야말로 시적으로 잘 썼고, 그 다음 이제 이연은 현재로 와서, 과거에서 와서 현재로 와서 이제 화자가 느끼는,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화자가 느끼는 어떤 심상, 정조인데,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나 봐요. 뭘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그래. 그냥 과거 얘기하면서 아유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얼마나 좋아. 엄마가 없어도 내가 울지도 않고. 아유 시간 보낼 것도 많고. 뭐 영화를 한 편 봐도 되고요. 뭐 나가가지고 산책을 해도 되고.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화자는 그렇지가 않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슬퍼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슬퍼진 게 20대에 이거를 쓴 건데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10대 시절을 회상할 때, 사실 불과 10년 전인데 회상할 때 화자가 슬픈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이제 슬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슬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적 화자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 기형도 시인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슬퍼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할 때면은 뭐가 떠오른다? 내 유년의 윗목. 윗목은 아랫목하고 반대되는 공간으로, 아랫목은 뭐예요? 불이 잘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고요. 윗목은 상대적으로 불이 안 들어가서 춥습니다. 이거를 온돌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근데 저는 시골에서 일단 태어나고 인생의 어느 지점은 이제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이 온돌방이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뜨거운 곳은 진짜 많이 누워있으면 엉덩이가 눌러붙어요. 그래서 이모가 화상이 있는데 아기 때 이제 애들을 잘 못 돌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죠. 반면에 이제 윗목은 싸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유년의 윗목이 화자가, 이 시적인 화자가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5글자 찾아라면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6글자네요. 조사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오정희의 유년의 뜰인가요? 그런 경우는 유년을 굉장히 따사롭게 이제 회상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소설을 일단 읽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만 볼 때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화자가 여전히 뭡니까? 차갑게 느낀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포인트.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자, 이거 제가 자습서를 이번에 사봤는데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니까 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우선은 뭐 이제 시든 소설이든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읽어야 되면은, 읽을 때는 우선 어휘가 필요하니까 유년이 뭐냐, 윗목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자를 정리를 하고, 또 운율,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러면서 이제 라임을 맞추는 거죠. 운을 맞추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건 이제 시에 있는 건, 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유법, 이걸 직유라고 하잖아요. 배춧잎 같은, 뭐뭐 같은, 그 다음에 찬밥처럼, 뭐뭐처럼, 요런 것들, 비유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 이제, 시적인 효과를 이제 높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 전체로 1년은 과거고 2년은 현재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1년은 늦은 밤에 비가 오는데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러면 이제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막 줄치고 외웠겠죠? 옛날 같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은 내가 어른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때 그랬지. 나는 참 그때 참 대단했어. 내가 기특했어. 이런 정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슬프다, 서글프다, 안타깝다 하는 이제 이런 정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 기형도의 엄마 생각이라는 시였는데요. 기형도 시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뭐 다른 좋은 시도 많고, 사실 제가 이 시집을 그냥 쭉 읽을 때는 이 엄마 생각이 아니고 엄마 걱정입니다. 항상 제가 이거를 엄마 생각으로 읽어가지고 마치 오빠 생각처럼인데, 이 시집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마 이게 제일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에 실린 시인데 솔직히 이거는 왜 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였는데, 왜냐하면 너무 동시 느낌이 나가지고 이것까지 굳이 실어야 됐나?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시인이 시집 출간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네,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빼기보다는 넣는 게 더
좋은 그 시를 빼기보다는 넣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꼭 이 시가 아니라도요. 편수를 채워야 되니까 일정 부분. 그러고 이제 요절 임팩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른바 이런 표현 좀 쓰기가 그렇긴 한데요. 뭐 이미 문학사니까 기영도는 이제 요절 임팩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근데 그가 작가고 최근에 뭐 책을 냈거나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하면 저희가 애도 차원에서 또 더 이제 출간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하고 할 때도 출판사에서 그런 걸 감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영도가 이렇게 문학사에 살아남은 거는 이제 순전히 시 덕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으면 드는 생각은 이게 기홍도가 잘 쓸 수 있는 기홍도의 최고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기홍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문학사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한테 읽히기에 적합한 현대시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고대시가 아니라 현대시를 찾는 거예요. 고전 시가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것도 현직 국어 선생님이 썼던 거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이거 있거든요. 뭐 구지가라든지 뭐 제막매가라든지 사실 고전시는 읽기가 되게 힘들어서 더 빨리 읽혀야 되는데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현대시를 이제 갖고서 하는 것이라 현대시 중에서 뭐를 고른다면은 정서적으로도 조금 쉽게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어휘도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묘사되는 심리적인 정황이라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인 정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보편적이어야죠. 그렇게 고르다 보면은 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되게 잘 고른 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애들이 이 정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데 엄마가 안 온다.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원 같은 데 많이 다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 이런 데서 약간은 보육기능까지 이제 같이 해주고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대부분 다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방 다니고 좀 개인과외도 초등부터 사실 고학년부터 하는 애들은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뭐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애들이 집에 혼자서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또한 문학의 이제 기능이기도 할 텐데 일단은 굉장히 언어도 또 쉽습니다. 모르겠는 단어, 열무 이런 건 이제 시 읽으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찬밥 이런 것도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글쎄 요즘 포케 이런 거 주문하면 찬밥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찬밥 신세 찬밥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고 시 자체를 보면은 네, 막 그렇게 어떤 대단한 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기형도의 빈집 이런 거보다도 덜 읽히는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유용함,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유용함, 쓸모 있음 그런 게 이제 있는 시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해보았고 겸사겸사 다시금 기형도 한번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만에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글자를 정말 못 쓴단 말이에요. 정말 못 쓰는데 이제는 이 손가락 약간 훈련 차원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아이 그 영어 학습지를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인쇄를 했던데 영어 공부는 뭐 5가지 감각으로 오후 감각을 5가지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면서 읽고 입으로 뭡니까 이렇게 떠들면서 발음하고 귀로 또한 이제 들어야 되고요. 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을 잡고 볼펜을 잡고 써가면서 단어도 익히고 문장을 익히고 하라는 건데 요즘 막 디지털로 너무들 많이 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러면 또 꼰대니 구세대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의 좀 고전적인 방식으로 또 시를 읽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이건 이제 제가 쓴 건데 이렇게 뭐 자기가 쓰면 애가 쓰면 되게 좋지만 쓰지 못하면 읽기라도 이제 하긴 하는 거죠.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기영도의 입속의 검은 잎 거기에 수록된 엄마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보다는 사실 아들 걱정이 더 많이 되는 이제 그런 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그 동료 버전은 섬지박이죠. 뭐 엄마가 굴 따러 가서 애는 혼자 잠이 들고 2절에 보면은 엄마도 애가 너무 막 걱정이 돼가지고 가사는 마음이 설레어인데 사실은 애 걱정에 굴을 제대로 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들고서 집으로 이제 오는 거죠. 애는 애대로 또 터덜터덜 자고 있고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애잔한데 요즘 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체험해야 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